안녕하세요. 나박사의 메디컬 통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암으로 인한 통증, 즉 암성 통증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마약성 진통제 투여를 많이 꺼려 했는데요. 지금은 인식 변화와 교육을 통해서 비교적 약물 투여가 상대적으로 쉬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통증 조절을 하다 보면 마약성 진통제로 쉽게 조절되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 시간에는 실제 치료를 할 때 진통제 투여 말고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들을 슬라이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암성 통증은 다양한 원인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는 뼈나 신경, 간, 내장 등 몸의 장기를 암이 침범함으로써 통증을 유발할 수 있겠고,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등 각종 치료의 부작용으로 통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서 심리 상태가 통증을 더 악화시키거나 완화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 좋았던 기억이나 슬펐던 일을 추억하게 되면 괜찮다가도 갑자기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죠. 암성 통증도 이와 똑같이 정서 심리 상태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정서 심리 상태와 통증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암 환자에게서 조절되지 않은 통증이 생긴 경우 더 피로해지고 인지력도 떨어지면서 더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게 됩니다. 우울하거나 불안하면 통증을 더 심하게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울, 불안 같은 정서 심리 상태는 암성 통증을 악화시키고, 반대로 암성 통증은 우울, 불안을 더 유발할 수도 있어서 악순환이 반복되며 결국에는 삶의 질을 매우 떨어뜨리게 됩니다. 통증과 심리 정서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유방암으로 치료받다가 통증이 심해서 입원했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뼈저리로 인한 통증으로 외래에서 먹는 약으로는 도저히 조절이 어려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입원해서 통증 조절을 해야 했고 몰핀 주사를 써야 했습니다. 그러나 진통제를 투여하면 잠깐의 효과가 있었으나 30분이나 1시간만 지나면 다시 통증이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는 흔하지가 않아서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면담을 통해 환자와 심도 있는 대화를 해보니 심한 우울증과 불안 증상이 있었습니다. 투병하면서 남편과 사이가 멀어지고 병이 나빠지는 것은 아닌가 불안 증상이 심했습니다. 전문적인 신경정신과 상담과 투약을 통해 우울증과 불안 증상을 조절하니 진통제를 쓰는 횟수가 줄었고 통증이 잘 조절되어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통증 조절을 위해서는 환자가 우울하거나 불안한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조절되지 않은 통증이 있는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암성 통증은 대부분 약제로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약제로 조절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절한 추가 치료, 예를 들어서 신경 차단술이나 방사선 치료 같은 치료 등을 통해서 통증을 조절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를 통해서도 조절이 되지 않는다면 점검해야 될 다음 세 가지 점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통증 조절을 위해서 점검해야 될 포인트 첫 번째는 속혈선 진통제의 용량이 적절한가를 검토해 봐야 됩니다. 암성 통증의 조절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적절한 암성 통증의 조절을 위해서는 속혈선 진통제를 투여해야 됩니다. 보통 속혈선 진통제를 투여한 이후에 지속시간이 3시간이나 5시간 정도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만, 지속시간이 매우 짧고 또는 효과가 아예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진통제를 투여한 이후에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적절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진통제는, 특히 마약성 진통제는 적절한 용량을 찾아야 되는 점이 매우 중요한데, 기존 약의 반응을 보면서 양의 용량을 올리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환자가 보이는 반응에 따라서 적절하게 용량을 찾는 시간이 필요하고, 이러한 과정 중에는 환자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치료에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통증 조절을 위해서 점검해야 될 포인트는 우울하거나 불안한 증세가 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불안하거나 우울한 증상이 있으면 통증 조절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사례에서 말씀드렸듯이 효과가 되게 짧거나 조절이 되지 않을 때는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는지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고, 적절한 상담과 투약을 통해 증상을 조절하는 것이 암성 통증의 조절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울 불안 증세가 있을 때 증상 조절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정신의학과 상담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담당 의사로서 이러한 경우는 상당히 난감한 경우가 많은데요.
나는 우울하지 않다. 정신과 상담을 받을 정도로 심하지가 않고 내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분들에게는 다음 사항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울하거나 불안하다면 그것은 바로 마음의 감기가 든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감기에 걸리면 감기약을 먹죠. 몸이 조금 편하고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기약을 먹듯이 적절한 의료진의 면담이나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회복도 훨씬 빠르고 암에 대한 치료를 했을 때도 경과가 훨씬 좋습니다. 당연히 삶의 질도 좋아지기 때문에 적극적인 자세로 의료진의 면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증 조절이 안 될 때 선망 증상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선망 증상은 뇌 기능 저하로 장소나 시간, 사람에 대한 판단력, 인지력이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특징적으로는 하루에도 증상의 변동이 심하게 되는데 주로 밤에 악화되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 의식이 혼돈해지고 횡설수설해지면서 환각, 착각, 환청 등 증상들이 동반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진통제만 투여하게 되면 선망 증상이 오히려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통증이 조절되지 않을 때는 혹시 이런 선망 증상이 동반되지 않은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밤에 진통제만 많이 투여하게 된다면 오히려 선망 증상이 악화돼서 암성 통증이 조절되지 않는가 오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적절하게 투약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망 증상은 적절하게 투약을 하게 되면 매우 빠른 시간 내에 호전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삶의 질에 굉장히 중요한 소견이기 때문에 통증 조절이 안 될 때는 반드시 선망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조절되지 않은 진통 때 생각해야 될 점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이긴 하지만 이러한 점들은 실제 현장에서 아주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불안이나 우울, 선망 등의 증상은 진통제가 아닌 다른 약제나 정신의학과적인 치료를 통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치료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결국 단순한 진통제 투여가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같이 진단하고 치료해야 통증 조절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환자와 가족의 적극적인 참여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치료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